하이라이트 무대 하나. If you ever feel like you might need someone to remind you. 워커스 라이브에서 다시 할게요. 네, 워커스 라이브에서 연출 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경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커스 라이브에 다니고 있는 배지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에서 극단에서 진행하는 거리예술 축제를 하면서 사실 처음 공연예술 쪽을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다가 대중음악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그쪽 일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콘서트를 왜 하고 싶었는지. 그때는 사실 거리예술제고 순수예술 쪽이어서 비상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대중이 알 수 있는 그런 가요 쪽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 당시에 콘서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승훈 콘서트가 그 당시엔 공연주에는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도 얘기하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원래 뮤지컬을 처음 접해가지고 그냥 공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스파크, 저는 드림 팩토리, 최고의 명가 드림 팩토리.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이 일을 해왔는지를 알려주실까요? 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거리예술제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상업적인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연출 감독님 밑에서 이제 공연에 대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연극 쪽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나서 페스티벌하고 사실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많은 일을 좀 경험을 한 편이고, 그 이후에는 그 감독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연출팀 안에 무대 감독과 연출과의 명확한 나눠진 구분이 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출팀 안에서 무대 감독 일을 주로 했었고요.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는 계속 일하다가 본부라는 회사에서 연출팀으로 1년 정도 나와서 전에 일하던 감독님과 함께 일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상 무대 감독의 역할이 조금 더 크긴 했고요. 연출이라고 해서 제대로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콘서트로는 임재범 콘서트 연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하이라이트, 초린, 선미, 어반자카파 등등 하면서 회사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수 쪽이나 기획사 쪽에서 이제 콘서트 의뢰가 들어오면 그 가수를 만나기 전에 가수에 대한 서치를 하고요. 그 서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출안을 작업을 합니다. 이 공연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수에게 제안을 하고 이 오케이가 나거나 혹은 가수가 어떤 공연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맞춰서 저희가 연출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플랜을 바탕으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실현을 하고 관객과 만나는 작업까지 공연 연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왜 찾으신 거예요? 사실 일이 어느 순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쉽게 잘리지도 않고 좀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가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출팀으로서 이 팀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팀원들을 축하하다 보니까 계속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영 감독도 알 텐데 그 당시에 제가 공연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라 공연에 올인하겠다라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방면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공연에 대한 이 확고한 자기 신념이나 목표가 있지 않은 친구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맞지 않나요? 왜 그런 신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그랬냐면 저는 아카데미 다니면서 그런 약간 정답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니고 나서 마칠 때까지도 기획이 뭐고 연출이 뭐고 저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막 그런 게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왔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공연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공연이 없는데 먼저 할래? 난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입사해서 첫 공연이 어반자카파 전국 투어였는데요. 17년도 했던 거였는데 그냥 그건 첫 공연이라 무조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선미 투어 했을 때는 혼자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던 거라 그것도 좀 기억에 남고, 거기서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알카고
카메라. 제 카메라 150만 원짜리 잃어버렸어요. 또 나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월급에서 가스했는데. 보이스톡으로 잔소리 진짜 많이 들었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 이제 공연 콘서트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이승환님, 제가 공장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연에서 이제 무대 진행을 맡게 됐는데 그때 출연진 중에 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은색 타이즈에 학옷을 입고 이제 무대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옷이 너무 작은 학옷을 준비해서 제가 되게 소심하게 무대를 다녔는데 이제 공장장님이 저 학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본 공연 때 그걸 만회하려고 이제 그 무대 위에 단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공장장님이 학이 날았다고 그때부터 계속 학이 날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 공연 전국 투어 그 단 위에서 떨어졌던 계속 뛰어야 됐던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또 남냐면 제가 이승환 공장장님 이제 공연 연출팀으로 몇 년 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이 친구는 먼 날, 이 학소년은 먼 날 무대를 진행하는 감독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게 기억에 납니다. 개인적으로. 올 타이즈였어요. 올 타이즈에 이 학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수치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뭐 추억인 것 같아요. 그 왜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예전에는 뭔가 제가 처음 이 업에 뛰어들었을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조금 더 커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만들어 가면서 힘든 과정 속에 결국은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말 못할 감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공연을 계속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연. 그냥 저도 약간 그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작은 그냥 좋아해서 이 업계에 들어온 거지만 사실 실제로는 일하면 솔직히 힘든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솔직히 초반에 되게 힘들었고 근데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겨도 결국 공연장 가서 이렇게 약간 팬들이 환호하고 그런 막 인트로 같은 것들 보면 그런 게 다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걸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유가 재밌는 이유? 제가 재밌게 해줘서. 여기 저희 직원들은 다 제가 왜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어릴 때는 재밌었던 게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매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두렵기보다는 저는 되게 재밌고 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성취감 같은 걸 어릴 때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투어도 많이 나가. 그때는 일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냥 그런 그림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콘솔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 보는 거. 내가 잘해서. 그 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 말하는 거지만 타고난 재능은 커뮤니케이션. 아니 좀 즐겁게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거 좋아했었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업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다시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뭔가 계기가 필요했는데 케미컬 브라더스 공연 보고 나서 영상이 비주얼이 압도되는 무대가 앞으로 공연의 흐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년 정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계속 영상 작업만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열정 있는 에너지 있는 이 좋은 동료들을 좀 많이 만났었던 게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강점이자 이제 공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준 조언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희망을 줘야 되는 아니, 거.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공연만 해야겠다라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연출이 되고 싶다고 해서 꼭 콘서트 연출을 해야지? 저 콘솔에 앉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긴 시간이고 이 목표를 잃을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계속 매일매일 뭔가를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길을 돌아서라도 공연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막연하게 직업을 찾기 위해서 그 와중에 공연이 좋아서라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공연은 모두가 좋거든요. 보는 사람은
다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이제 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간 비주얼적인 거에 대한 공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들어올 때 그게 엄청 부족했어서 들어와서 되게 배운 게 많거든요. 감독님.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이 업계에 들어오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여기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티오가 없고요.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력서나 뭐 보면 다 열정을 얘기하는데 열정보다는 그 열정으로 뭔가 작업물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력서에. 그러면은 오히려 필요함을 느끼고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분위기가 이제 어떠신가요? 요즘 분위기야 뭐 사실 저는 메르스도 겪고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업계가 그런 타격을 제일 심하게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뭔가를 하긴 했거든요. 이 공연 말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밑에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쉬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은 짧게 뭔가를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 공연을 매일 저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몇 년 남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저는 저희 회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 음악 산업 안에서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공연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바라는 거는 사실 없고요. 포기한 지 좀 됐고. 사실 너무 시장이 뭔가 더 닫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더 받아요. 커져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튼튼한 뿌리 없이 계속 열매를 따먹는 느낌인데 그 뿌리들을 잘 내릴 수 있게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 있습니다. 바람 있니? 월급 올려주세요. 때문에 다 감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슬기 씨? 요거 보면 아이 뭐 이런 거래. 아 진짜 제발. 그 저희 디자이너 뭐 하나 찍어요. 죽어도 안 찍네. 한번 저기 이거 찍어주세요.